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3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눌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양식을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양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였는데 사실 뭐 신한은행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한항공 경기라든지 정관장 경기라든지 대부분 뭐 역배나 플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표 양식은 이렇게 항상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NBA 총 11가지 경기 멘트 바로 들어갈 거고, 어쨌든 전 경기에 대한 전체 분석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이미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클라호마와 클리블랜드 경기 먼저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라호마 클리블랜드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은 뭐 강팀과 강팀의 매치업인데 원정팀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 연승이 몇 연승이다? 7연승까지 연승 장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가 경기당 득점이 119.81 득점, 리그 전체 3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7.8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6위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123.8 득점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든이 합류한 이후에 볼 핸들러로서의 역할이 되게 잘 되고 있고요. 뭐 모블리라든지 앨런 활용한 투맨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미첼 활용한 외곽에서의 지원, 뭐 하든 본인이 직접 들어가는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뭐 자유투 삥을 뜯는다든지 대부분의 공격 옵션이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홈팀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코트에서의 뎁스가 많이 얇아져 있다. 샤이 기저스 빠져 있고요. 미첼 빠져 있고요. 제일런 빠져 있고요. 카루소까지 지금 빠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뺏는 수비에 대한 강점이 최근에 많이 좀 상쇄가 되어 있는 강점이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코트에서의 뎁스와 백코트에서의 밸류가 모두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 종합해 봤을 때 이제 클랜드의 이런 장출 흐름, 연승 흐름을 오클이 끊어낼 만한 저지할 만한 무기가 조금 부족한 구간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클립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클립의 승 아니면 2.5 마행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경기 애틀란타 브루클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브루클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애틀란타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순수 이제 팀 밸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거든요. 27승 팀과 15승 팀 간의 매치업. 자, 다만 홈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공격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116.95득점씩을 가져가는 팀인데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2.2득점까지 득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외곽에서의 지원도, 2점 라인에서의 지원도, 자유투 라인에서의 지원도 성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 그래서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11.2득점에다가 실점이 121.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10.6이 찍힙니다. 동일기간 리그 전체 26위. 특히나 이 오콩우라든지 제일런 존슨이 버티고 있는 4번, 5번 포지션에 있어서 상대가 조금 들어왔을 때 버텨주는 수비라든지 제공권 확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부분의 공격 옵션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다? 뭐 클렉스턴이라든지 클로운이라든지 마이클 포터라든지 대부분의 공격을 투맨 게임, 픽앤롤을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 포스에서의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자유투를 많이 던져주면서 슈감을 유지해주는 이런 모습들 사실 나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애틀란타의 슛감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거슬리고요. 브루클린과 애틀란타의 상성에 있어서 이 포스트에서의 이점은 브루클린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좀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 브루클린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브루클린 8.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30.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브루클린 230.5 언더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미러키랑 토론토 경기 볼게요. 미러키, 토론토.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미러키가 최근에 경기력이 은근 괜찮거든요. 최근 5경기를 잘라놓고 봤을 때 4승 1패. 최근에 이제 3연승 구간을 만들어낼 만큼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외곽에서의 지표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미러키는 경기당 37.54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39.22%의 성공률, 시도 13위, 성공률 2위. 최근 5경기에서도 야투 시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성공률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다가 2점 라인이라든지 자유투 라인에서도 슛감이 다들 괜찮거든요. 사실 원정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뺏는 수비라든지 컨택 능력이 나쁜 팀은 아니지만 미러키도 핸들링이 나쁘지 않은 팀이고요. 순수 야투가 터져주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미러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토론토가 스카티 반지가 빠지면서 이 4번에 대한 공수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 있는 부분 역시도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자, 다만 원정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슛감은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인 슛감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 템포 자체가 빠르지는 않겠지만 양 팀 다 높은 필드골 성공률을 가져가 주면서 접전 다득점으로 가져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미러키의 3.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23.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골든스테이트와 덴버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스 덴버. 자, 이 매치업은 홈팀 골든스테이트가 최근에 샌안토니오라든지 보선을 만나서 홈에서 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지미 버틀러의 시즌 아웃도 있었고요. 스테픈 커리라든지 세스 커리가 빠져 있는 구간이고 포르징기스 같은 경우에도 팀에 합류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100%의 컨디션이 아닌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골스의 공격 옵션들 자체가 뭐 스크린 타주면서 최대한 이제 오프볼 움직임 많이 가져가 주면서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사실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보다도 많이 떨어지는 추세. 외곽 위주로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성공률이 동반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확실한 에이스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다가 템포 자체가 굉장히 다운 템포, 약간 만들어서 던지는 농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덴버도 순수 컨택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골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너무 높게 잡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원정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에런 고든이라든지 피켓이라든지 왓슨이라든지 자말 머레이까지도 100%의 컨디션이 아닌 구간이죠. 근데 이제 덴버 입장에서는 결국에 요키치를 활용한 공격이 골스 입장에서는 이걸 1대1로 막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외곽에서도 순수 야투가 잘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고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골스가 덴버의 화력을 따라가 주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의 경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덴버 승이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덴버 승 아니면 4.5 마헨 아니면 230.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인디애나 댈러스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인디애나 댈러스. 자, 요거는 원정팀 댈러스가 최근에 조금 많이 암울하거든요. 최근 연패가 몇 연패죠? 10연패까지 조금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수비가 안 되고 있다. 이번 시즌 댈러스가 경기당 이제 실점이 117.49 실점, 리그 전체 21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114를 기록하면서 14위를 기록 중인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127.8 실점. 강점이었던 컨택 능력이라든지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 억제라든지 이런 강점들이 조금 많이 사라지는 구간. 맥스 크리스티도 지금 100%의 컨디션이 아니고요. 쿠퍼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결장자들이 조금 많기는 해요. 뭐 주바치라든지 네스미스라든지 오비토핀이 빠져 있는 데다가 시아캄, 네마드, 맥코넬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최근 팀 슛감은 나쁘지 않거든요. 시즌 평균보다도 오히려 나은 득점에 대한 지원, 외곽에서의 야투, 2점 라인에서의 야투, 그리고 원정에서의 6연전을 끝내고 나서 이제 홈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경기이다 보니까 아마 원정에서 유지가 됐었던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야투 에버리지라든지 홈발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인디애나가 흐름이라든지 홈발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종합해 봤을 때 사실 댈러스가 10연패를 끊어낼만 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인디애나의 야투가 좀 터져주면서 인디애나 승이라든지 역배를 받는 상황이라면 프렌 또는 역배 아니면 다득점 가능성
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워싱턴과 샬럿 경기 살펴볼게요. 워싱턴, 샬럿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샬럿이 11.5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점을 받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샬럿이 연패 구간에다가 팀 전체적인 슛감은 고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디아바테라든지 브리시스라든지 코비 화이트라든지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지금 결장하면서 팀의 뎁스와 밸류가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내일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높은 기준점은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홈팀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갈매기가 시즌 아웃에다가 뭐 트레이 영, 러셀, 사르 빠져 있고 부키세비치라든지 키션 조지가 GTD인 상황인데 다만 워싱턴의 강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공수 코트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이 유지가 돼주면서 굉장히 빠른 템포, 텐션을 살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샬럿이 이런 야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워싱턴이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최소한 접전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워싱턴에 대한 12.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역배가 나와도 크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워싱턴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경기 레이커스와 보스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 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228.5라는 높지 않은 기준점이 잡히는 상황인데 사실 양 팀이 템포 자체가 빠르지는 않은 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낮은 기준점이 잡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다만 홈팀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돈치치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존재하고요. 최근에 뭐 리브스라든지 벤치 구간에서는 캐너드 아니면 뭐 하치무라 외곽에서에 대한 지원이 최근에 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보선이 좀 디펜스에서의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포스트 수비에서의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외곽에서의 수비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레이커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최소한 115점, 120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보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화이트라든지 샤이어만, 브라운, 하우저, 슈터들에 대한 부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 최근에 이제 시카고라든지 골든 스테이트를 만났을 때 외곽에서의 야투 지원, 팀 전체적인 야투에 대한 지원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수비 코트에서의 강점, 컨택 능력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순수 야투 기반으로 다득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28.5 기준 다득점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미네소타 필라델피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필라델피아.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미네소타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원정팀 필라델피아가 연패가 조금 길어지고 있거든요. 4연패죠. 최근 5경기 보시면 경기당 득점이 106.8득점에다가 실점이 123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17, 리그 전체 몇위 29위까지 많이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에요. 뭐 엠비드라든지 폴 조지 같은 4번, 5번 자원들이 빠지면서 이 포스에서의 공격과 수비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맥시, 에드지컨, 켈리 우브레 같은 백코트 자원들도 이제 공수 밸런스를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다만 내일 경기에서는 엠비드의 복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필라델피아가 백코트 자원들이 야투가 터지지 않고 조금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엠비드를 좀 살려주면서 투맨 게임으로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봐요. 자, 게다가 홈팀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고베오가 지금 빠지거든요. 고베오가 빠지는 자리를 나질 리드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뭐 랜드 리드 가지고는 엠비드의 화력을 억제하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엠비드에 대한 억제가 안 되면서 경기가 약간 비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고요. 엠비드의 출전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필라델피아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237.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다만 엠비드에 대한 출전 여부는 체크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까지 곁들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급 드려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시카고와 뉴욕 경기 살펴볼게요. 시카고, 뉴욕.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양 팀 다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일정이거든요. 시카고도 백투백이고 뉴욕도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상황인데, 홈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디트로이트를 만나서 110대 126, 16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습니다. 핵심 코드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를 잘 해주기는 했었지만 최근 시카고가 아쉬운 부분이 뭐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된다. 경기당 실점이 120.53 실점, 최근 5경기에서는 123.8 실점까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는 모습. 컨택에 대한 기대치는 원래 높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뭐 박스아웃이라든지 파울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오늘 경기가 있었었죠. 근데 이제 휴턴과 경기가 있었죠. 휴턴과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가 108대 106. 경기를 이기기는 했지만 원 포지션 차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경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핵심 코어들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를 잘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오늘 팀 전체적인 출전 시간 관리가 잘 안 됐었고, 백투백에다가 원정 경기,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이라는 점 모두 다 감안해 봤을 때, 요거는 제가 뉴욕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233.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운 템포에다가 시카고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감안해 봤을 때 뉴욕 승 아니면 저득점 가능성.
요렇게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피닉스와 포틀랜드 경기 살펴볼게요. 피닉스, 포틀랜드. 자, 홈팀 피닉스가 오늘 올랜도와의 경기가 있었고요. 경기를 어디까지 끌고 갔다? 2차 연장까지 끌고 갔었죠. 사실 뭐 똥 싸던 그린이 마지막에 2차 종료 전에 뭐 그 버저비터를 3점을 넣어주면서 경기를 가져오기는 했었지만 이제 뭐 길레스피라든지 오닐이라든지 40분 중반에 대한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요. 딜런 브룩스 같은 경우에도 부상으로 얘를 조금 잃었거든요. 그래서 브룩스 빠져있고 부커 빠져있고 구딘이라든지 콜 앤서니가 GTD고 뭐 길레스피라든지 알렌에 대한 출전 시간이 관리가 안 된 시점. 그래서 최근 피닉스가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뺏는 수비에서의 강점이 조금 사라지고 있고요. 포스 수비에 대한 약점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경기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복귀가 완료가 되었고요. 최근에 팀 득점 자체도 야투 지원 자체도 나쁘지 않은 구간. 이게 순수 화력 대결로 흘러갔을 때 저는 피닉스보다는 포틀랜드가 조금 더 할 말이 있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포틀랜드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보시죠. 클리퍼스랑 올랜도 경기 마지막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정팀 올랜도가 오늘 역시나 피닉스를 만나서 2차 연장까지 가면서 조금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고 온 상황이었는데, 뭐, 백투백 일정에다가, 이동거리까지 있었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인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자, 다만 홈팀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실한 핸들러가 없어요. 크리스 던이 1번을 보고는 있지만 조금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고요. 카와이 같은 경우에도 발목 부상 이슈로 인해서 결장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상황.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심플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승패에 대한 예측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경기 흐름을 조금 예측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흐름 자체는 다운 템포에다가 수비가 좀 주가 되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요거는 216.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216.5 기준 했을 때 언더 가능성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전체적인 경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저의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다들 많으셨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체 표, 또 이제 멤버십 올려가 가입 가능하시니까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인사드릴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